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천입니다. 풍수 직설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진정한 효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가 마찬가지죠. 효를 해야 된다고 하죠. 그건 맞죠. 그리고 효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풍수를 연구해 보니까 정말 효에서 모든 것이 다 나요. 그러면 우리가 생전에 부모님한테 효를 하는 것도 진정한 효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리피는 그런 효를 얘기한다면 제가 풍수가가 말할 게 없죠. 왜냐?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뭘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사항을 오늘 말씀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효란 사후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살아생전의 효보다 사후의 효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사람이 사망하면 이제 매장이나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는 풍수가지만 이 매장을 잘하면, 길지에 명당에 잘하면 좋지만 만일 잘못했다라고 보면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조상님에게 또 그 영향으로 나에게, 그 자손들에게 아주 그 흉지에 모실 만큼, 흉당만큼 고통스러운 운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서야 몇 년입니까? 살아서 고작 100년입니다. 100년. 효가 살아서 해야 고작 100년이에요. 그럼 사후는 몇 년인가? 1000년, 2000년입니다. 왜 1000년, 2000년인가? 이 정신세계, 그러니까 이 정신이 사망하면 영혼이 되는 겁니다. 영혼. 그럼 이 영혼의 세계는 1000년도 가고 2000년도 갑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천당에서 1000년, 2000년을 보내느냐? 조상님이, 부모님이 사후 말입니다. 1000년간 그 고통에서 보내게 해드리느냐? 이게 걸려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자, 예로부터 조상묘가 좋으면 자손이 잘 되고 조상묘가 나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걸 제가 1994년도 SBS 그것이 알고 싶대 논문을 보내가지고 정자 실험을 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소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와 같이 조상의 묘를 쓴 만큼 자손들에게 길과 흉의 영향을 받는데요. 자, 그러면 그 영향이라는 것은 바로 자손들한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우리 부모님한테까지도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제가 사망했어요. 그런데 제 자식이 묘를 썼는데 아주 길지에 온혈에 명당에 잘 썼어요. 그러면 제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이 영혼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적에도 이 정신세계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제 정신이 미국에 가 있으면은요, 정신이 미국에 가 있는 것 같이 강의를 하면서도 부산 생각하면은 제 정신은 부산에 가서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후의 이 영혼의 세계도 이렇게 자유롭게 어디를 다니면서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혼이 이걸 다 알고 있는데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어디냐? 내가 살아있을 때 생전에 그 주변, 그리고 내 자손, 내가 살던 곳, 내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내가 무엇을 생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이 영혼은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영혼은 주로 그 속에서 많이 이 관심을 갖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게 뭐냐? 내 육신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내 육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럼 영혼은 그 땅속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땅속에 있는 내 육신이 온열, 명당, 따뜻한 곳 이런데 잘 내 자손이 나를 모셨다면 내 이 육신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아주 평화롭죠. 편안하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면 따뜻해서 잠도 잘 자고, 따뜻한 데 있으면 소화도 잘 되고, 따뜻한 데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그렇죠? 편안하죠. 그렇습니다. 이 육신도 땅속에서 내가 편안하게 있으면 이 영혼이 볼 때 아주 마음이 편안하죠. 그러면 이 영혼은 정신세계에서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영혼이 가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왜 또 그것이 편안하면 좋은가? 내 육신이 편안한 길을 자손에게 주기 때문에 그 편안한 길을 주면 자손이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산다는 건 뭐냐? 좋은 운명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좋은 운명으로 결정되면 뭐를 좋아져요? 부자도 되고 명예도 갖게 되고 화목도 하고 건강도 하고 걱정할 일이 없어요. 좋은 길을 받는 만큼 자손이 편안하게 사니까. 그러면 자, 영혼이 보니까 내 육신도 편안하게 잘 모셔져 있어. 또 그 좋은 길을 받는 자손들이 평안하게 잘 살아. 남보다 더 잘 살아. 그러면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역시 행복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영혼의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천당인 것입니다. 천당. 그게 극락인 거예요. 그런데 내 육신이 물속에 있어. 화학 있는 데서 습기, 건기, 이 흉기를 받는 내 자손들이 보니까 아이고 고통스럽게 살아. 그러면 영혼이 볼 적에 내 육신도 이렇게 불편해 있고 내 자손들도 불편하게 살고 영혼이 어떻겠습니까? 영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괴롭죠. 괴롭죠. 이 괴로운 것이 이렇게 자손들이 고통스럽게 살고 내 육신이 고통스러운 만큼 영혼은 괴로운 겁니다. 괴로운 게 뭐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우리 살아서도 근심 걱정이 많고 고통이 많고 그러면 맨날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상의 낙원이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정말 살고 싶지 않을 그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우면 그런 거예요. 불행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후에 내 육신이 그렇게 됐다 할 때에 얼마만큼 길과 흉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명당은 명당만큼 자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흉당은 흉당만큼 자손에게 그 영향이 가서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젠 자손 문제뿐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도, 이 영혼이라는 것은요 왜 천년 이천하는 줄 아세요? 자손이 다 소멸되고, 그러니까 몇 대 자손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5대 이상도 5대 이상도 그 자손들이 또 차례를 지내주기도 하고 또 수백 년이 가도 자손들이 우리 멧돼조가 어떤 일을 했다, 그 내력을 얘기하고 그럴 때 영혼은 그 자손들이 생각해주는 영혼이 있을 때는 그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주지 않는 영혼은 빨리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은 1000년도 가고 2000년도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세종대왕 같은 분이라든가 또 예수나 공자나 석가 같은 분, 그런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그 영혼은 생생히 살아있는 겁니다. 전 세계인이
예수와 공자와 석가를 존경하고 있으니까 찾고 그러니까 그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악인은 악행을 한 사람은 악행을 한 만큼 그 오랫동안 그 악행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손이 아니라 하더라도 역사적으로도 그게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은 말도 못하게 겪고 있는 거다 말입니다. 그게 지옥이라는 거 아닙니까? 천당과 지옥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볼 때에 물론 살아서도 우리가 보람있게 살아야 되고 효도를 해야 되고 정말 나쁜 일 하지 말고 해야 돼. 사후에 그것은 내가 나만이 알고 있는 건데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것을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선량하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주고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됐다면은 내 영혼은 편안하죠. 그러나 나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 불행하게 산다. 그러면 스스로가 그 영혼의 세계는 고통스러울 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가 더 중요하지, 사후가 더 중요한 거지, 생전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물론 생전에 살 때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건 당연한 건데, 제가 풍수 연구를 하면서 완전히 그걸 밝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후가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매장했을 때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90%가량 이제 화장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무척 그게 좋은 거예요. 저는 이 풍수를 하면서 뭐 이미 제 근거가 다 있습니다만은 83년도부터 제가 신문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흉지를 쓰는 것보다 화장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길지 아니면 화장이 좋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렇기 때문에. 그럼 화장은 왜 좋으냐? 자, 바로 사망해서 화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기가 없지 않습니까? 기가. 그죠? 기가 발산할 원인이 없어지니까 이 재에서는 사망한 유해에서는 재에서는 이 기를 발산을 안 해요. DNA가 없기 때문에 800도 이상으로 태우면 DNA가 없다는 걸 과학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1500도, 2000도에서 우리 화장을 하게 되면 유해가 재가 된답니다. 2000도에서. 그러니까 기가 없는 거예요. 기가 없으니까 발산을 흉과 길이 없는 거죠. 자손에게는 무해무득한 거죠. 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자, 자손은 어떻게 돼요? 나쁜 기, 좋은 기 받을 이유도 없이. 그러면 자손들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이제 노력을 한 만큼 이제 그 결실이 오는 거 아닙니까? 조상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렇게 되면 노력한 만큼 결실이 온다. 그 우리 민족하고 이 화장 문화가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한 민족 아닙니까? 응? 노력한 만큼 결실이 온다 그러면 열심히 하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화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에게 자손에게 참 그 해와 득이 없으니까 좋고. 그럼 영혼은 어떨까요? 영혼도 마찬가지죠. 화장해서 괴로울 게 없지 않습니까? 내 육신이 화장이 됐으니 괴로울 게 없어요. 자손을 보니까 노력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살아. 그러면 영혼이 괴로울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천당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여러 가지로 좋구나. 화장이 참 좋구나. 길지가 아니면 그래서 화장을 하는 게 원칙이다. 저는 그래서 이제 풍수 35년인데요. 83년도부터 그걸 기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지가 아니면 화장이 좋다. 이 논리는 제가 수백 번
그리고 어느 강의 때마다 어느 곳에서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SK 최정현 회장이 돌아가셨죠. 그 전부터 저는 이 화장 문제를 얘기했는데, 제가 보건복지부까지 다니면서 그 보건복지부 국장까지 만났어요. 우리 국민에게 이런 논리를 펴주면 화장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이게 풍수라는 것을 몰라가지고 자꾸 이 매장만 하고 그러는데, 이 매장이 많을수록 우리 결국은 우리 사회나 개인의 사회나 국가에 도움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의 99% 묘가 다 흉지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해서 그 보건복지부 국장한테까지 제가 김명수 국장이가 그래 됩니다. 그분한테 찾아가서 이런 논리를 얘기했어요. 우리 국민한테 이거를 좀 알려달라. 이게 시급하다. 그런데 별 반응이 없어요. 그때 정말 그랬는데, 그 한참 후에 최정현 SK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달라고 유언을 했잖아요. 그것이 사회에 알려져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화장 문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죠. 제가 주장할 때는 화장 문화가 20%에서 25%였습니다. 그렇게 화장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것도 없는 사람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화장을 했지, 그때까지만 해도요, 거의 다 매장을 할 때예요. 그런데 이제 최정현 회장 돌아가시고 사망하고 그 화장해달라는 그 유언 때문에 그 재벌 회장이 묘를 안 쓰고 화장을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전국에 확산돼서 화장 문화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됐어요. 그러면 저는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책에도 다 있습니다. 20년 전에 쓴 책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제 건 알려지지도 않고 이제 최정현, 어쨌든 간에 그 최정현 회장이 참 애국자죠. 그렇게 해서 화장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90%라니까 엄청난 화장 문화가 확산됐죠. 저는 너무너무 그걸 풍성하지만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지금은요 99%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 99% 해야 되는가? 아주 간단해.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99%가 흉지라는 증거. 지금 우리 사회에 상위가 몇 퍼센트입니까? 상위 1%라고 그래요. 자, 결국은 뭐냐? 99%는 흉지라는 얘기입니다. 1%도 다 길지가 아니에요. 무해무득한 것, 뭐 이런 것.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상위 1%라는 게 이게 제가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근거.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길지가 아니면 화장하는 게 좋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좋고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들에게도 좋고 또 우리 나라에 자연 파괴 안 되고 정말 불필요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묘 관리 안 해도 되고 그 흉지의 묘를 관리해봤자 여러 가지로 좋다는 사실을 오늘 좀 제가 좀 진정한 효율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화장은 돌아가셔서 바로 하는 화장은 좋지만 묘를 썼던 묘, 조상의 묘를 파서 화장하는 것은 자손에게 큰 화를 당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미 기가 발산했기 때문에 묘를 파서 화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묘자리인 만큼 자손들이 빨리 망합니다. 그런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제 아주 가까운 친척이, 그러니까 뭐 누구라고 하면 좀 그렇게, 어쨌든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 집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고 그러던 집이 화장하고 5년 만에 오빠들이 다 셋이 다 죽고 엄마 하나 살았대요. 엄마 하나.
그 딸 하나 살아있고 아버지, 아들 셋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흉지를 파서 화장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흉지를 파서 흉지라 그러면 이미 자손들이 다 망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화장을 해도 다 망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나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흉지라 그러면 가능한 길지를 이장하세요. 왜? 자손들한테 또 조상님들과 조상님한테 효를 하는 거니까 자손들한테 그 영향을 받거든요. 그 영향은 부모일수록 많이 받습니다. 가까운 부모나 조부일수록 많이 받아요. 왜냐? 매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해가 많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발산할 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때 조상은 고조 이상 이런 분들은 이미 유골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발산할 그 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별 영향은 없어요. 그래도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한 10대 이상 이렇게 된다 모를까. 어쨌든 그래서 부모님의 유골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발산하는 기가 많아서 영향이 자손에게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지라 그러면은 가능하면 길지로다가 이장하면 그 길지에 이장한 만큼 자손들의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손들이 그때부터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수의 그 진리, 풍수의 원리를 알고 하면은요 실패하지 않아요. 자손들로 다 잘 될 수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길지 않으면 화장하는 게 좋다. 사망해서 바로 화장하는 건 무해무득이기 때문에 자손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 또 돌아가신 영혼에게도 좋은 그 영향이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진정한 그 효라는 것을 진정한 효가 풍수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살아생전에도 열심히 효를 하고 하는 것은 주위 사람들한테 또 내 자신이 부모님한테 잘한 만큼 좋은 그런 성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성실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서도 효가 중요하지만 사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것은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